안녕하세요. 움직임을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뉴만 무릎 관절학 세 번째 강의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은 정강 높다리 관절에서 뼈 운동 형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정강 높다리 관절의 뼈 운동 형상학, 정강 높다리 무릎 관절, 일명 무릎 관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강 높다리 관절은 무릎 관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좌회도는 2를 갖고 있으며 시상면에서 굽힘과 펴 그리고 보류에 약간의 굽힘되어 있을 때 제공되는 수평면에서의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 그다음에 무릎에서 일어나는 이마면에서의 동작은 단지 수동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되고 그의 움직임 양도 6에서 7도로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정강 높다리 관절, 무릎 관절에 대해서 뼈 운동 형성학, 굽힘과 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릎에서의 굽힘과 펴은 안가 쪽 돌림축에 대해 높다리에 대한 정강뼈, 이거는 이제 체중 지지 상태에서, 그다음에 정강뼈에 대한 높다리뼈의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체중 지지 상태, CKC, 이거는 OKC, 높다리에 대한 정강뼈의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말씀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CKC, 이게 OKC. 그래서 가쪽 범위에 있는 나이와 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무릎에 130에서 150도의 굽힘에서 0도의 직선의 위치를 넘어 약간의 5에서 10도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축 패션이란 굽힘과 펴을 위한 안가 쪽 돌림축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넙다리 관절 융기들이 내에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축이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굽힘할수록 축이 점점 이쪽으로 내려간다는 뜻이죠. 진한 점일수록 굽힘할수록 점점 진한 점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축 패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점점 굽힘할수록 이 점들이 어떻게 해요? 더 밑으로 점점 내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축의 이동, 축 패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축의 곡선 이동 경로를 축 패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돌림축의 이동 경로는 넙다리 뼈 관절 융기들의 특이한 둥글지 못한 망곡에 의해서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정강 넙다리 관절에서 뼈 운동 형상, 굽힘과 펴, 축 패션, 약간의 움직이는 또는 이동하는 돌림축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인체의 대부분의 관절들에서 나타나는 규칙입니다. 돌림축은 이 이동은 생체역학적으로 그리고 임상학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생체역학적으로 돌림축의 이동은 무릎이 굽힌 근육과 편 근육에 대한 내적인 모멘트 팔이 길이가 변경할 수 있죠. 당연하겠죠. 이러한 사실은 최대한 노력의 내적 토크가 가동 범위 내내 변하는지 불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토크는 모멘트 팔 길이 곱하기 그다음에 내부적 힘, 그래서 그거를 토크라고 하죠. 그래서 굽힘과 펴면서 축 패션은 임상적으로 관절 각도계, 등속성 검사기구, 또 경첩의 무릎 보조기와 같이 무릎에 부착되는 많은 외적인 기구는 고정된 돌림축에 대해 돌림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 동작 동안 외적인 기구들은 아래다리와 약간의 다른 운동으로 돌림 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를 들은 경첩 보조기는 아래 다리에 대해 피스톤으로 작용하여 피부에 대한 마찰을 유발하며 찰과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최소화기의 외적인 기구에 고정된 축은 가능한 무릎의 평균 돌림축인 넙다리뼈의 가쪽 관절 용기 근접에서 정렬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강뼈 관절의 뼈 운동하기 이제 두 번째 안쪽과 가쪽의 축돌림 돌림 운동에 대해서 말할게요. 그래서 무릎의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은 넙다리뼈에 대해서 정강뼈의 관점, 이제 이거는 OKC, 비체중 지지 상태, 그다음에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관점, 체중 지지 상태, CKC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 형성학은 정강뼈 몸통의 평행한 세로 돌림축에 대해 수직으로 위치한 운동면에서 돌림 운동을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돌림축, 여기 또 돌림축, 정강뼈의 수직이죠. 네. 그래서 정강뼈의 몸통의 수직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이 안쪽과 가쪽 돌림, 무릎의 돌림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로의 돌림축은 동반하는 무릎의 시상면의 돌림축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강뼈에 대한 평행한 축돌림 위치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과 가쪽 돌림의 이제 축돌림, 그래서 축돌림이라는 용어는 그림에서 보듯이 소개된 뼈 운동을 설명하는데 흐인선이 사용되고 무릎이 완전 편 상태에서는 정강뼈와 넙다리뼈 사이 칠적인 돌림축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축돌림은 팽팽한 인대와 관절 주머니의 수동장력 그리고 관절 내에 증가된 뼈의 일치성 때문에 저항됩니다. 그래서 돌림축이 거의 그러니까 무릎이 완전 편 상태는 축돌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축돌림은 무릎이 굽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확실히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90도에 굽힘된 무릎은 약 40에서 45도의 전체 축돌림이 수행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쪽 돌림의 가동 범위는 거의 2대 1로 비율로 안쪽 돌림이 1, 그다음에 가쪽 돌림이 2 비율로 가동 범위가 초과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보듯이 무릎의 축돌림은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돌림 OKC,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의 돌림 CKC에서 일어납니다. 무릎의 축돌림은 다리 전체 가동성에 대한 중요한 기능적 요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안쪽과 가쪽의 축돌림, 무릎의 축돌림은 무릎의 축돌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릎의 축돌림의 명칭은 원쪽 넙다리뼈 앞쪽에 대한 정강뼈가 거치면이 위치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무릎의 가쪽 돌림은 정강뼈 거치면이 몸쪽 앞쪽에 대해 가쪽에 위치될 때 일어납니다. 즉 무릎의 가쪽 돌림은 여기서는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의 가쪽 돌림은 넙다리뼈에 고정된 넙다리뼈에 대해서 정강뼈 거치면이 가쪽에 위치할 때 무릎의 가쪽 돌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체중 지지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체중 지지 상태는 정강뼈가 고정되어 있고 안쪽 넙다리뼈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무릎의 가쪽 돌림 말할 때 정강뼈 거치면은 고정되어 있고 원쪽 넙다리뼈가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곧 무릎의 가쪽 돌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체중 지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은 움직이는 뼈가 넙다리뼈인지 아니면 정강뼈인지 규정하지 않으며 단지 돌림된 무릎의 상대적인 관절의 방향에만 규정합니다. 즉 무릎의 가쪽 동을 필요하면 여기 그림과 같이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돌림은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정강뼈가 이렇게 움직이는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돌림. 그래서 발 아래에 있는 정강뼈는 고정되어 있고 넙다리뼈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관절의 방향은 넙다리뼈의 앞쪽과 그다음에 정강뼈의 거치면의 사이의 그 방향성에 의해서 무릎이 가쪽이고 돌림되고 안쪽 돌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넙다리뼈에 대한 정강뼈의 무릎 가쪽 돌림은 정강뼈가 고정된 넙다리뼈에 대해 가쪽 돌림이 일어나는 거며 반면에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무릎 가쪽 돌림은 이건 뭐겠죠? 이거는 이제 OKC죠. 이제 CKC겠죠. CKC 위쪽이 넙다리뼈에 대한 무릎의 가쪽 돌리면 이게 OKC로 비체중지 상태, 그리고 밑에 게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 무릎의 가쪽 돌리면 이제 체중지 상태 CKC가 말합니다. 그래서 넙다리뼈가 고정된 데 대한 안쪽으로 돌림되고 일어나는 것이 곧 무릎의 가쪽 돌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 착각할 때 이게 되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책을 읽을 때 이 무릎의 가쪽 돌림은
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무릎의 가쪽 돌림은 체중 지지 상태에 설명하는지 비체중 지지 상태에 설명하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체중 지지 상태의 무릎의 가쪽 돌림은 정강뼈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넙다리뼈가 안쪽 돌림이 일어날 때 이것을 무릎 가쪽 돌림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작이 먼쪽 넙다리뼈의 앞쪽에 대해서 정강뼈 거친 면이 가쪽에 위치하는 같은 관절 방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 말할 대로 아까 말한 대로 무릎의 가쪽으로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무릎의 가쪽 돌림은 항상 다시 말하지만 체중 지지 상태와 비체중 지지 상태에서의 정의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돌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돌림이 뼈가 정강뼈인지 아니면 넙다리뼈인지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이때 무릎 관절의 중심이 설명했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넙다리뼈에 대한 아니면 정강뼈에 대한 넙다리뼈의 운동화 뼈의 운동 형상인지 아니면 정강뼈의 뼈 운동 형상인지 설명하는데 특히 구분하고 이해하는 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무릎의 가쪽 돌림이라고 했을 때 무릎의 가쪽 돌림 때 이게 지금 고정되어 있지? 넙다리뼈가 고정되어 있고 무릎 가쪽으로 정강뼈가 가쪽으로 돌아갔을 때 무릎의 가쪽 돌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무릎에 또 가쪽 돌림이 또 있겠죠? 이게 정강뼈가 고정되어 있지만 무릎에 가쪽 돌림이 있더라도 고정된 넙다리뼈에 대해서 고정된 정강뼈에 대해서 넙다리뼈가 이렇게 안쪽으로 돌림되는 것을 무릎 가쪽 돌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안쪽 돌림은 그게 반대겠죠. 그래서 중요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넙다리뼈가 중심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정강뼈가 중심으로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면서 무릎의 운동 형상학을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내용은 정강 넙다리뼈의 관절에서 관절 운동 형상의 무릎의 펴, 무릎 나사집 돌림, 되게 중요하죠. 무릎의 굽힘, 그 다음에 무릎 안쪽과 가쪽의 축 돌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